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관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재룡전기인데요. 재룡전기는 단 하나의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변압기죠.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매출 비중을 보시면 변압기에 대한 품목 매출이 100%입니다. 그렇다 보니 변압기만을 위한 회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100%이다 보니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알아보아야 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미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 변압기 국내 업체 북미 시장 호황, 수요 확대 전망이다 라는 뉴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북미가 노후 전력망 교체 이슈가 나오는지, 또한 국내 업체는 왜 호황인지, 그 부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출처는 미국 에너지청입니다. 이 표는 북미 지역에서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변압기가 많이 설치가 되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변압기 수명은 30에서 40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2024년도죠. 못해도 지금 86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변압기는 약 4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뜻은 결국엔 수명이 다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의 지역에서는 지금 변압기를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북미 지역이나 다른 해외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한국 기업, 한국이 수요를 받냐? 이 부분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은 사실적으로 한국은 해외 대기업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이긴 해도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해외 기업은 납입 기간이 길어요. 또한 한국은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납입 기간이 해외보단 짧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보다는 낮습니다. AS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장점인 납입 기간 짧고 비용 측면에서 장점으로 북미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재룡전기는 미국에서 166억 규모 PAD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었죠. 여러분들도 이 공시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좀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4년 AI 산업군이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 산업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AI 산업이 커지면서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도 크기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율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3배나 크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혁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도 더 커질 예정이죠. 그러면 전력 인프라에 맞춰서 변압기 설치량도 많아지겠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재룡전기는 다른 사업군을 넓히지 않는 이상 변압기에 대한 매출 비중 100%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16일 날.
16일날 개인이 매수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약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외국인은 3억 7천만 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 기관은 특이하게 3천만 원 정도 금액은 좀 작게 매도를 진행을 하였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9시 51분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추정치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장이 끝나봐야 집계가 되는 부분이겠죠. 왜냐? 아침장에는 매도를 진행을 했지만 오후장에는 순매수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41선 지지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41선이라는 지지선이 보이고 있고, 또한 241선 이탈 시 16,500원, 14,4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을 바탕으로 상승할 길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신고가 부근이긴 하죠.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심지어 쌍봉 부근이기도 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상황도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룡전기가 쌍봉 부근을 돌파를 하고 다시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죠. 그리고 121선 돌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1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19,600원과 22,6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1선을 돌파하는지, 그것도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재룡전기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